제가 자유가 조금 전에 나중에 가서 집에 가려고 나갔는데 창원에서 아침에 9시 자비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 6만 들었고 돈이 아까워서 이제 할 이야기 하고 가야지 좋았고 이제 돈 뭐 왔다 갔다 자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뺐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 본래 제 이야기만 하고 가려고 해서 앞에 발제하시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른 사람 누구 금명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온 거예요. 필요하다 싶어서 왔고 제가 1년가로 양복 거의 아닌데 양복 입고 왔어요. 촌에 걸렁한 조합장이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 선거했을 때 제가 그금 6천만 원을 쓰고 제가 조합장이 된 사람이에요. 6천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옷사 입었고요. 내 조합장 선거 출마하기 전에는 양복도 주고 구두도 입고 있는 게 전부 다 조합장 출마에 관련돼서 조합장 출마하면 그래 안 된다고. 근데 승용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합장 출마하면서 승용차도 샀고요. 뭐 이래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한 6천만 원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든 게 옷값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농반지만으로.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어떤 결정을 해요. 그때 국회에서 법률이 내는 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냐. 전국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2015년 3월 11일, 3월 둘째 주 수요일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거나 하면 저도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서는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제가 불출마를 결정하고 다른 준비들을 했어요. 3월 11일 전국에 곳곳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좀 좋은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전국에 1149명의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있는데 그 중에 벨랑 사람 하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조합장은 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입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농협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농협 직원 출신 아니고요. 농협 대위원 한 번도 안 해봤고요. 농협 입문도 안 해봤습니다.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지역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이사 가려고 짐 챙기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지역의 형님들이 이제 그때 제가 45살 때였어요. 올해 50인데 조합장 선거나 출마해봐라. 그래갖고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경험이 사겠냐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조합장이 됐는데 조합장 되고 나서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들 내용들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왜 제가 화가 났느냐면 이래요.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래요. 협동조합을 계획할 생각이 진짜 이성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우무치가 이러하면 계획의 대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쉬워. 좋은 말을 주장하는 거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한 것만 딱 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발제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만 딱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내가 그냥 짐작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을 뭐 자세히 뭐라도 이 내용에 이 돈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짐작하지 말라고 그거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 제가 이건 제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톤만. 내용 바뀐 건 30초도 채 안 됩니다. 농협개혁에 관련돼서 저는 조합장 하면서 좀 쉽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에요. 저도 제 자료에 적어놨는데 제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합장 하면서 살펴보면 이 농협협동조합이 왜 개혁되지 않냐? 그거는 이거 간단합니다. 절실하게 농협협동조합의 개혁이 그 사람의 삶에 절실한 걸 요구하게 되면 그 개혁이 될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농업이 뭐 일정 정도 농촌이 일정 정도 농민이 이렇게 하지만 자기 삶 자체가 그게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언저리에서 농업 개혁하자, 농업 보호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숨 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농업 개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농업계의 한량들 때문에 농업 개혁이 안 된다. 이게 제 뒷장에 적어놓은 뒷장에 나는데 보면 그냥 가만히 나가면 농민들이 폭발해서라도 잡아 고치긴데
맨날 사냥도 할 줄 모르시나 말이야. 사냥한다 자고 산에 뜯고 되게 살기네. 짐승놀이야. 그 짐승이 사냥 대상이 도망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사실로 아닌 걸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장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일정도 허위로 밝혀지면 그 내용들이 토론된 가치가 줄어들고 오히려 계획의 대상이 방어막을 철저히 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함부로 사실과 다른 내용,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료만 제공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실질적 계획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그래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계획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3분 1중을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을 실천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획할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거나 하는 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 가장 절호의 기회가 온 이 시기, 그리고 내년 11월 정도의 시기를 진짜 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농협의 전체 지역농협 중앙에 관련 내야 조직들이 전부 다가 과거보다 조직세가 약할 때도 계획하자 해도 안 됐는데 이미 덩치가 불러가지고 총자산이 지역농협까지 다 합하면 600조가 넘어가는데 과연 호락호락 말 듣겠냐? 더 안 된다. 이 조직에 관련돼서는 도덕성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우선 씨, 제가 촌농사지를 들어올 때 농협중앙회장했어요.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원철이 씨, 그분들이 농사 짓고 있을 때 농협중앙회장에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정대근 씨,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깜빵 있어요. 지금 농협중앙회장 임기 마치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조직에 대해서는 썩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니까. 이미 쭉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몰빵 깜빵 갔다. 뭐 때문에 갔어요? 교통사고 내가 갔어요? 아니라고. 재직 중의 업무 때문에 지금 깜빵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재차 뭐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정가가, 조직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정가가 이미 객관적인 사실 좀 제가 목소리 좀 올랐는데 미안합니다. 예, 낮춰서 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당면하게는 내년 3월 11일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뻔한 소리입니다. 조합장, 일상에서 조합장입니다. 일상에서 조합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에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합장은 농협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이사회 의장이라는 것은 조직을 정당 하위적 개념인 조직의 규정이나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안들을 올리는 사람은 올리고 논의하는 그 회의의 의장입니다. 조합장은 당민직 대의원으로서 또 총회의 의장입니다. 총회의 의장은 아시다시피 그 조직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는 그 정관과 전체 예산을 다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쉽게 요구하면 되지 않는 게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 내에서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계획의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농협중앙회로 바꿔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우리 그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비상임이라서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농협중앙회장님한테 물었어요.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장이 누구세요? 자기래. 농협중앙회 총회할 때 의장은 누구세요? 자기래. 지역농협이건 농협중앙회건 상임이거나 비상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상임이나 비상임은 명칭에 불과하고 일상에서 이사회의 의장이요 총회의 의장이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이 의장이고 또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예산 심의를쯤은 다루는 총회에서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이 당연직이고 의장인데 권한이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럼 뭐냐 하면 상임이나 비상임이나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알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뭐 그럴 지역농협 또 뒤에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사실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다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시골동네 조합장들 직무 정지도 시켜지고 가능한 거예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농협중앙회장이나 이런 경우나 선출할 때 이제 시골동 조합장들이 제가 조합장 하면서 인근의 농협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아, 조합원이 내한테 투표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정제로 모질게 못해. 모질게 못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올까 할까 해도 굉장히 모질겠지. 왜? 나 출마 안 할 거거든요. 출마 안 할 거기 때문에 모질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출마 안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여기에서 격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협이나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고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비난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판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하는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힘이 없는 조직은 개혁을 강제시키기가 아주 쉬워요. 힘이 없는 조직은 개혁해요. 근데 힘이 있는 조직은 밖에서 개혁해야 하면 안 해요. 철저히 자기에 관련된 기득권을, 자기들이 관련된 권력을, 권한을 지키려고 한다고. 제가, 저는 뭐 농협중앙회에서 나 인데서 저한테 뭐 어떤 압력성 진화제는 한 통도 안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한 통도 안 받아봤고, 그런데, 농협에 관련된 재반상에 관련된 이런 생각을 해요. 항시 아까 말했듯이 느낌으로 저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으면서 떠들고 댕기기만 떠들고 댕기갖고 오히려 농민들을 더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해요. 제가 지역농협 조합장을 하면서 이래요. 지역농협은 일정 정도,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5년간 조합장 하게 되면 약 실질적으로 이건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도 여기서는 금융사업을 하나 또 상금융이라 그러고 경제사업 부분에서 제가 해볼 때 한 1년에 한 10억 정도씩은 핸들링한 것 같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해도 4, 50억은 했을 것 같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성과는 75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는 더 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합장한테. 그래서 제가 조합자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저녁 때는 확실히 집에 온대요.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항상 안 돼요. 근데 앞에 가게 제가 농민운동 쪽에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불안했대요. 서울 가도 저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밖에 나올지. 근데 조합자를 하니까 확실히 좋은 건 틀림없이 저녁 때면 집에 온다는 거예요. 늦으나 술이 조금 취하거나 이제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으로서 사고를 수행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힌 내용들은 전부 이게 이렇게 상부 조직들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지역농협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들 한계를 가지고, 그들 지역농협이 권한의 한계도 있지만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무해 보니까 지역농협 직원들 중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직원들한테 모욕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공채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보기 dam치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공채를 시험을 치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뭐 전형 채용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엄청난 한계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오늘 발제하신 분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다 공통점이 지금 당면하게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공감 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인식은 거의 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금융사업까지 취급하고 있는 건 농업협동조합밖에 없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농협을 공개해서 안 된다. 왜냐? 뭉뚱그려서 공개하면 내부에서 개혁을 동조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조직 방어 태세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개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피를 전혀 안 흘리고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확히 그 내용을 지목하거나 지명해서 사업을 해야지. 두리뭉실해가 농업협동조합 썩었다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농업협동조합을 궁극적으로 더 빨리 망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지 나는 개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공개하면 내부에서 협조할 사람조차도 방어에 급급해지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농업협동조합, 수협, 임협 이런 조직처럼 포괄적으로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무능하거나 부패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조직의 경영자로서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논조를 맞추고 공세로 전환을 해야지 농협과 조합장을 함께 묶어서 그 업무까지도 공세적 자세로 취하게 되면 새로운 개혁의 저항 세력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 여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목소리 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도 하고 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모임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 조직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조직은 한 법인이고 지역 농협이나 부농농협들은 별도의 법인인 것처럼 실제로 한 라인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협동조합의 계획에 관련돼서 대의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머지들도 빠른 시간 내에 규합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3월 11일 선거 과정에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이건 일반인들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농민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합장 당선 현황 이런 게 있어요. 조합장 당선 현황 이런 걸 들어가 보면 누르면 앞에 조합장이 뭐 어떻게 됐다 쭉 자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각 지역에서 가만히 놔도 지금까지는 뭐 선관에서 일부 개혁을 동의선 안 해도 전체 조합장들 선거를 한 과정을 4년의 사이클을 돌면 조합장들이 뭐 7선행 조합장도 있고 9선행 조합장도 있습니다만은 한 사이클을 딱 돌면 조합장들이 45% 정도로 바뀌어요. 바뀐다. 그런데 바뀌는데 그 시기가 다 따로따로 되니까 당선된 대로 어디선가는 이 사람들 굉장히 관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동시선거가 딱 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또 일정도 중앙에 개혁이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은 딱 밀하기는 내년 3월 11일 두고 지역농협 개혁, 풍목농협 개혁을 이야기하겠지만 3월 11일 선거가 딱 끝나면 중앙에 개혁이 딱 튀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특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틀을 형성해서 마침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우리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대안들을 좀 내시고 꼭 좀 부탁이 밤중이라도 저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어떤 사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실인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보면 절차들이 있어요. 확인해보고 꼭 어디 가서 발자하고 하실 때 객관적인 사실만 해야 됩니다. 틀린 내용을 하면 반박하게 되니까 이게.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세 분 조합장께 세 분 토론자들께서